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앞전 영상에서 제가 전립선 암과 관련된 영상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중에 나오는 전립선 암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 중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질병이 전립선 암입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당뇨병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제가 많은 영상도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 저번 영상이 제가 제작을 하면서 또 어떤 분이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제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전립선 암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연속해서 제가 3개의 영상을 더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이 다음 영상은 월남 참전 유공자이시고 지금 전상공경 7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피부 백반증을 가지고 있는데,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게 어떤 걸로 인한 보상금인지, 그리고 정확한 본인 상위처에 등록되어 있는 질병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분 내용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다 영상으로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한꺼번에 제가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만약에 본인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을 한번 또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똑같은 월남 참전 유공자이시면서 전상공경 6급 2항으로 등록되어 있다고만 제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뭘로 6급 2항인지는 얘기를 않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방광암 수술을 한 상태인데, 이 방광암 수술을 한 다음에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셨길래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분이 다시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본인이 당뇨로 인해서 6급 이항이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 영상으로는 이분 것과 관련돼서 제가 영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악성 종양인 방광암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방광암은 지금 당장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2023년 국가보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2023년 하반기에 국회 통과가 되어서 이 방광암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는데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방광암 외 4가지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지 않았는데, 지금 제게 많은 분들이 이 방광암과 관련돼서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앞전 영상도 방광암이지만 이번 이 영상 또한 방광암과 관련돼서 지금 고도장애를 받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으로 또 하나의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오늘 영상 말고도 3개의 영상을 더 만들 것이고, 이 앞전 영상 전립선암 3기와 관련돼서 도합 5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꼭 본인과 관련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고
유공자 본인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몸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보험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 영상과 이 다음 3개의 영상에서도 똑같이 제가 강조를 드릴 것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국가보험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무조건 등록을 하게 되면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만약에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 신체 검사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계산을 해서 배워야 됩니다.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 질병을 내가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하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등록을 않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과를 지켜볼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보험부에 국가유공자나 전산공경으로 등록되는 게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본인들 생각같이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 그리고 일반 질병들이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되게 되면 모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국가유공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유공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얘기가 자꾸 배우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모르면 유공자에 등록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또 다른 분 내용을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지방보훈병원에서 전립선 암 2기 판정을 받고 지방보훈청에 최초 등록 신청을 문의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본인이 이렇게 1, 2, 3 해가지고 제게 질문을 주었는데 첫 번째, 전립선암 진단 시 7급 2번, 방사선 치료 등을 하면 6급 이항으로 알고 있는데 3. 전립선 근치 절제 수술을 하면 5급으로 판정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지 아마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립선과 관련돼서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했죠. 전립선 암 진단시는 7급, 치료 등을 하면 6급 이상, 그리고 근치 절제술을 하면 5급으로 판정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했는데 이 내용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문제는 지금 지방보훈청에 최초 등록 신청을 문의를 하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보훈청 직원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 알아보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립선 암 2기를 가지고 그냥 보훈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선 7급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다가 지금 두 번째 내용 방사선 치료 등을 하면 6급 이항으로 알고 있다 그러는데 무조건 방사선 치료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또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6급 이항을 또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위를 절제를 하느냐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전립선과 관련돼서 장애가 일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6급 이항이 되고 6급 1항이 되고 또 5급도 된다고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이 영상도 보셔야 되지만 이 앞전 영상도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무조건 내가 5급을 받고 싶어서 전립선 근치 절제술을 하는 게 아니라 보훈병원에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보훈병원 비뇨의학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립선 근치 절제술을 해서 만약에 수술 후에 5급을 받을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수술을 하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담당 의사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전립선 2기에서 또 어떤 수술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내용은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더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렇게 전립선 암 2기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먼저 등록을 해서 7급부터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6급 2항이나 6급 1항 아니면 또 뭐 5급으로 승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냥 계속 지금 그 상태만 결과만 보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 7급부터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몸 상태에 따라 또 알아서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분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분 한 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내용이 왔는데 이분도 전립선 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6급 1항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기존에 7급을 갖고 있고 전립선 암 수술로 해서 이제 더 높은 등급 6급 1항을 갖고 있는 분인데 담낭염 수술을 받은 다음에 담낭염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게 되면 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지요 하고 제게 질문을 주셨는데 허혈성 심장과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암 수술로 고엽제 후유 의증 고도 장애를 받고 계시고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7급 전립선 암으로 해서 6급 1항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제게 질문 주신 분들과 관련된 영상으로 제가 총 5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기존에 하나 이미 만들어 드렸었고 이번 시간 또한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추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광암,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영상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